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미지의 종말이며 존재의 소멸이기 때문입니다. 정신의학의 선구자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죽음에 직면한 인간의 심리를 5단계로 규정했습니다. 부정, 분노, 타협, 우울, 그리고 수용. 이 모델은 인간이 상실 앞에서 겪는 보편적인 심리적 여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죽음은 이 5단계를 거쳐 도달하는 최종적인 소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까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의학적으로 사망 상태, 즉 임상적 죽음을 경험한 후 돌아와 우리가 아는 현실을 뒤흔드는 일관된 증언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임사체험, Near Death Experience, NDE입니다. 일반적인 NDE는 유체 이탈, 터널 통과, 압도적인 빛과의 만남, 고인과의 조우라는 공통분모를 가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탐구할 영역은 그 보편성을 넘어선 곳입니다. 의식이 육체와 뇌의 기능을 초월했음을 암시하는 가장 특이하고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례들입니다. 우리는 이 특이 사례들을 통해 의식의 본질과 사후세계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심오한 철학적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이 특이 사례들을 탐구하는 것은 단순히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뇌과학, 신경과학과 철학이 만나는 가장 첨예한 지점입니다. 많은 회의론자들은 NDE를 산소 결핍으로 인한 환각, 뇌기능 저하가 만들어낸 화학적 결과, 혹은 단순한 기대 심리의 발로라고 일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곧 살펴볼 사례들은 이러한 단순한 생리학적 설명을 거부합니다. 만약 뇌가 멈췄거나 뇌의 시각 중추가 손상된 상태에서도 의식이 복잡하고 정확한 정보를 처리하고 획득했다면 우리는 의식에 대한 정의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NDE 중 가장 강력한 반증 사례는 진실된 지각입니다. 이는 임상적 사망 상태에 있던 환자가 유체 이탈, OBE 중에 육안으로는 볼 수 없던 정보를 정확하게 포착하고 후에 현실 세계에서 그 정보가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NDE 연구에서 자주 언급되는 마리아의 테미스화 사례입니다. 심장 전문의인 킴벌리 클라크가 보고한 이 사례의 주인공은 마리아라는 환자였습니다. 마리아는 심정지 상태에서 유체 이탈을 경험했고 병실을 벗어나 건물 3층 옥상으로 날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돌아온 그녀는 클라크 박사에게 3층 창문 선반 바깥 쪽에 낡은 파란색 테니스와 한 짝이 놓여 있었으며 그 끈이 오른쪽으로 접혀 있고 신발의 앞코 부분이 특정 방식으로 달아 있었다고 상세히 묘사했습니다. 클라크 박사는 마리아의 이야기를 반신반의했지만 직접 3층으로 올라가 보았고 그곳에서 마리아가 묘사한 것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테니스화를 발견했습니다. 그 신발은 그곳에 수개월 동안 방치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마리아의 심장이 멈추고 뇌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었을 때 그녀의 의식이 병실을 벗어나 물리적으로 접근 불가능한 정보를 정확하게 처리했다는 점입니다. 회의론자들은 이를 우연의 일치나 병원의 구조에 대한 이전의 희미한 기억이 무의식적으로 조합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발의 구체적인 다른 정도나 끈에 접힌 방향 같은 세부 사항은 단순한 추측이나 일반적인 기억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의식이 뇌 활동이 거의 멈춘 상태에서도 외부 세계를 감각하고 기록할 수 있다면 이는 의식이 뇌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이원론적 관점을 가장 강력한 무게를 실어줍니다. 두 번째 특이 사례는 데일리언의 절정입니다. 이는 NDE 체형자가 사후 세계에서 현실 세계에서는 아직 알지 못했던 최근 사망한 사람을 만나는 경우를 일컫습니다. 정신과 의사 브루스 그레이슨이 보고한 마거렛과 오티스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환자 마거렛은 임상적 사망 상태에서 NDE를 경험했고 그곳에서 고인인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그녀의 오빠인 오티스도 있었습니다. 마거렛은 오티스를 보고 매우 놀랐는데 그녀는 오티스가 살아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실로 돌아온 후 마거렛은 가족으로부터
그녀가 NDE를 경험한 바로 그 시간대에 오티스가 전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거렛은 의식이 정지된 상태에서 세상의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티스가 죽었다는 어떤 정보도 물리적으로 획득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영혼은 그 소식을 먼저 알았습니다. 이 사례는 NDE가 단순한 뇌의 산물이라는 주장을 가장 어렵게 만듭니다. 뇌는 이미 존재하는 기억을 재구성할 수는 있지만 아직 현실 세계에 전달되지 않은 사실을 창조해낼 수는 없습니다. 데일리언의 절정은 의식이 시공간의 제약을 초월하여 정보 네트워크에 액세스할 수 있거나 혹은 사후 세계의 존재들이 현실 세계와 독립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극단적으로 혁신적인 해석을 요구합니다. 이는 의식의 비국소성이라는 철학적 개념을 뒷받침합니다. 세 번째 특이 사례는 임사체험에서의 윤회적 경험입니다. 일반적인 생애 회고가 현재 삶의 도덕적 검토에 초점을 맞춘다면 윤회적 경험은 그 범위를 다중삶으로 확장합니다. 일부 체험자들은 NDE 중 자신의 현생뿐만 아니라 전혀 다른 시대와 성별, 사회적 지위를 가졌던 여러 전생의 단편들을 파노라마처럼 목격했다고 보고합니다. 그들은 이 삶들이 마치 영혼이 학교에서 이수해야 할 여러 학년이나 과정처럼 연결되어 있음을 통찰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심판이 아니라 학습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감정이입의 극대화입니다. 체험자는 자신이 전생에 상처를 주었거나 혹은 도움을 주었던 모든 사람들의 감정을 마치 자신의 감정인 것처럼 완전히 흡수하며 느낍니다. 이 극심한 공감의 경험을 통해 그들은 윤회 과정에서 무엇이 올바른 카르마적 선택이었는지, 그리고 다음 생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이 사례는 NDE가 단순히 서구 종교적 기대, 천국이나 심판의 반영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윤회는 주로 동양 철학의 개념인데 서구의 환자들도 이러한 경험을 보고합니다. 이는 NDE의 내용이 문화적 배경을 초월하는 보편적인 영적 구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전생 회고가 가져오는 극도의 공감 경험은 인간의 도덕적 성장이 삶의 목적이며 이 과정이 단 한 번의 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철학적 관점을 제시합니다. 윤회적 경험의 또 다른 축은 영혼 그룹과의 만남입니다. 체험자들은 빛의 존재들과 대화하며 현생에서 자신이 맺은 모든 중요한 관계가 미리 정해진 역할극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만난 영혼 그룹에는 현생의 배우자, 자녀, 절친한 친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그룹 내에는 현생에서 가장 큰 고통을 주었던 적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관계가 영혼의 상호 성장을 위한 일시적인 배역이었으며 다음 생에서는 서로 역할이 바뀔 수도 있음을 깨닫습니다. 예를 들어 현생에서 학대적인 부모 역할을 했던 영혼이 다음 생에서는 자식 역할을 맡아 카르마적 균형을 맞춘다는 통찰입니다. 이 통찰은 인간관계와 고통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철학적 관점을 제공합니다. 고통이나 갈등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영혼 그룹 간의 동의된 학습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삶의 모든 경험, 심지어 가장 부정적인 경험조차도 더 높은 차원의 목적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가 부여됩니다. 이는 삶의 고난에 직면한 이들에게 심오한 위란과 목적의식을 제공합니다. NDE 중 가장 강력하게 의식이 뇌의 감각기관과 독립적임을 보여주는 사례는 시각장애인들의 시각적 경험입니다. 에벤 알렉산더 박사 등 여러 연구자들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태어날 때부터 혹은 매우 어린 나이에 실명하여 평생 시각을 가져본 적 없는 사람들이 NDE를 겪을 때 난생 처음 본다고 보고합니다. 그들은 유체이탈을 통해 자신의 육체를 내려다보거나 빛의 영역에서 아름다운 색깔과 풍경을 경험합니다. 한 사례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며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이 현상은 놀랍습니다. 시각은 눈을 통해 빛 정보를 받아들이고 뇌의 시각 피질에서 처리될 때만 가능합니다. 눈이 기능하지 않거나
시각 피질이 손상되어도 시각적 경험이 발생했다는 것은 의식이 뇌의 생물학적 프로세스를 우회하는 다른 형태의 지각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과학적 관점에서 이 현상은 환각으로 설명하기 가장 어렵습니다. 환각이라 할지라도 뇌는 기존에 입력된 시각적 패턴과 기억을 기반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시각적 입력이 전무했던 뇌가 완벽하게 기능하는 시각 경험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뇌가 아닌 다른 곳의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의식의 눈이 존재한다는 철학적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이는 의식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미스테리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NDE 체험자들은 현실 세계의 지식 체계를 초월하는 우주적 진실이나 지식을 습득했다고 보고합니다. 그들은 빛의 영역이나 지식의 도서관 같은 곳에서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을 얻습니다. 어떤 이는 복잡한 수학적 공식이나 물리학적 원리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돌아온 후 직관적으로 갑작스러운 학문적 능력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시간과 공간이 환영이며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는 비선형적 시간을 경험하고 모든 것이 하나의 통일된 장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습니다. 한 사례자는 모든 우주는 사랑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거대한 생각이며 우리는 그 생각의 작은 파편들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들은 단지 종교적인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의 물리학과 형이상학을 꿰뚫는 일관된 구조를 통찰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지식 습득 경험은 NDE가 단순한 죽음의 환상을 넘어 의식의 확장일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만약 뇌가 의식의 모든 것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주파수나 정보를 수신하는 안테나 역할만 한다면 NDE는 뇌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정지했을 때 그 안테나의 제약이 풀려 광대한 우주적 정보의 원천에 접속하게 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임사체험의 가장 특이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사례들을 탐구했습니다. 마리아의 테니스화부터 데이리언의 절정, 그리고 시각장애인의 시각 경험까지. 이 증언들은 의식이 단순히 유기적인 육체에 갇힌 현상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는 근본적인 실제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만약 이 증언들이 사실이라면 죽음은 더 이상 공포스러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휴식이거나 혹은 새로운 학교로 진학하기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습니다. NDE 연구는 우리에게 죽음의 본질뿐만 아니라 살아있음의 의미를 다시 정의하도록 요구합니다. 사랑, 지혜, 그리고 연결성. 이 세 가지 가치가 NDE의 모든 특이 사례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결국 심연을 엿본 의식의 증언은 우리에게 지금, 여기, 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